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빅 아이디어 2020. 2020년은 이제 다 갔지만 또 이제 2020년에 발표된 이 자료를 한번 둘러보면서 10년을 또 준비해 나갈 것인지 투자자로서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그리고 테슬라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부분 3번이랑 그리고 6번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이 자료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arkinvest.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캐시 우드는 여기 리서치 센터 들어가시면 빅 아이디어스 2020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빅 아이디어스 2020 여기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다음 클릭하시고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여기 자기 그 이메일 치시고 그다음 투자자니까 individual investor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쓰시면 되고 여기 그래서 다운로드 빅 아이디어 여기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81페이지짜리예요. 엄청 방대한 자료예요. 근데 이분 자기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만든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니까 트렌드가 어떻게 크게 흘러가고 있다, 기관 투자자가 봤을 때 뭐 이런 거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번이랑 6번만 알아볼게요. 테슬라랑 관련된 것만. 일단 이 발표 자료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정도 개념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통계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래란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단가가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질까, 이거를 예측하는 거를 참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제 옛날에 그 고던 무어라고 그 인텔을 창업하신 분인데 그분께 들여서 2년이 지날 때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로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캐시 우드 누님의 ARK에서 이제 많이 들먹이는 다른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게 라이트의 법칙이라고. 이건 또 뭐냐면 이 라이트라는 사람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많아질수록 그 가격이 2배 떨어진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무어의 법칙은 시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고 또 가격은 떨어진다 이 말이고, 라이트의 법칙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생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랑 그리고 또 생산량이 점점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어의 법칙이 계속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아마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그냥 2년 지난다고 해서 반도체 성능이 2배씩 느는 게 너무 좀 같은 거는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의 법칙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그런 인풋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그런 함수보다는 오히려 이게 인간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생산량, 얼마만큼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개념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Net Present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NPV라고 하는데 이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그 10억이 현재로 끌어당겼을 때 그게 얼마 할까, 지금 현재의 가치로.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방법이 Net Present Value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이 꼭,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전기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트에 따르면 we forecast EV sales will be 37 million units, 6 times higher than the forecasting agency's consensus estimate for 2024. ARK가 예상하기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370도 많다, 그 평균보다. 그렇게 자기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Are increasing as gas-powered auto sales shrink. 이 EV 차는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As gas-powered auto sales shrink. 가스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에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8천만 대 정도의 총 자동차 판매가 있었고 그 중에 200만 대만 2.5% 정도만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Forecast the decline in the battery cost. 라이트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배터리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According to Light's law, for every cumulative doubling of units produced, battery cell cost will fall by 18%. 라이트에 따르면 배터리 셀이 2배씩 계속 생산될 때마다 그 배터리 셀 가격이 18%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18 뭐가 좋냐면 이제 these cost declines are critical to reaching the price parity with gas powered vehicles as the largest cost component of EV is 떨어지는 거에 대한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ARK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통해 가지고 자동차 비용이 어떻게 100년 동안 이렇게 점점 좀 떨어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Y축은 단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마만큼 자동차가 만들어졌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포드에서 나온 게 모델 A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델 A가 지금 나와가지고 1903년도에 처음 나왔죠, 차가. 그 다음에 이제 모델 T가 이제 그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이제 완벽하게 시작했던 그때고, 그래서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포드 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엄청난 양의 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생산 단가가 낮아졌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 차는 언제쯤이면 가스차를 잡을 수 있겠는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한 대당 한 24,000불짜리가 되면 아마도 전기차 시장이 가스차 시장에 비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은색 이건 뭐냐면 그 미국 국민차예요, 미국 사람들의. 그래서 도요타 캠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캠리가 지금 24,000불에서 25,0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요때 이제 24,000불짜리 차를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기차 기업이 내놓는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크로스 오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도가 바뀐 거예요. 원래 전기차는 비쌌어. 근데 이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특히 배터리 셀 가격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한 24,000불 정도 되면 가스차에 비해서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거고, 이건 2022년도를 봤을 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반이면 뭐 요 정도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4년에는 가스차는 똑같이 25,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기차는 그것보다 더 싼 17,000불이 되는 거예요. 17,000불이면 웬만한 기아차보다도 더 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막 그래프도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기차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건지 이제 캐시 우드님께서 그 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보니까 EV 판매량이 3,700만 대까지 2024년까지 가능하다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200만 대밖에 못 파는데 이게 한 79% 상승해가지고 한 3,700만 대까지 2024년에 팔릴 수도 있다. 요게 한 1.1조 달러짜리 시장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계산에 따르면. 넘어가서 테슬라한테 또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죠. 근데 자율주행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자동차를 안 몰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차를 살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택시 대신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차를 부릅니다. 택시차를. 근데 택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데 그냥 옆집 아저씨가 그냥 택시 운전하시는 거야, 시간 날 때. 그런 게 우버인데 그걸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냥 라이드 헤일링이라 불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있어 보이니까 라이드 헤일링이라 한 것 같아.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런 거는. 아무튼 그 라이드 헤일링이고 여기 보시면 While autonomous ride-hailing should debut a year later than promised, Aircase research suggests that the 10-year net present value (NPV) of its cash flows is more than $1 trillion today and should hit $5 trillion by 2024 and $9 trillion by 2029. 그래서 현재의 가치가 이 10년 동안의 가치를 봤을 때 얘들이 돈을 아마 현재 기준으로 한 1조 달러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엔 그거의 5배인 5조 달러 그 다음에 9 trillion 달러가 10년 안에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게 너무 편해요. 저도 차를 지금 없애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다 보면 차가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냥 우버로 그냥 부르면 돼요. 그러면 와,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거 타고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차를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차가. 자,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라이드 쉐어링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34년도에 모델 T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 2016년도까지 차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비용이 절감이 안 됐어요, 전혀.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지불하는 비용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 가격이.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한 지금의 가치로 따졌을 때 한 1.4조 달러짜리 시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한 5조까지 갈 수도 있고 2024년에 그 다음 9조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Ride-hailing company platform fees probably will drop from 20 to 30% today to 1 to 5% as they evolve into lead generators. 라이드 쉐어링 하는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서 받는 수수료가 현재는 20%에서 30%가 되지만 아마 1%에서 5%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 플랫폼 수수료는 점점 낮아질 거고 이제는 그 자율주행하는 그 기술이 있는 기업한테 모든 데이터랑 돈이 간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자,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는 한 1.4 트릴리언 달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5배 정도 커져서 2024년에 5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9조 달러가 되는 시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캐시 우드의 또 빅 아이디어스 2020를 좀 잠시 알아봤고 이거를 통해서 테슬라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그 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순하게 자동차 제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ARK라든지 또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또 비전이 하나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우리의 물음표가 하나씩 제거가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확신이 점점 더 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 이야기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